이거는 어떤 표인가요? 예, 이번에 올해 4월 2일 날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통계입니다. 선관위 자료이고요. 지금 구로구의 선거인 수가 약 35만 명입니다. 그런데 투표에 실제로 응한 사람은 약 9만 명 정도가 투표에 응했습니다. 이것은 한 25% 이렇게 예. 투표한 건데 사실 너무나 저조한 투표율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26만 명이 기권한 거죠. 네. 4분의 1이 투표하고, 그 중에 뭐 몇 퍼센트인가요? 4분의 1, 25% 투표하고, 그 중에 또 그 5만 표 정도로 해서 저기 됐네요. 당선이 됐네요. 예. 예, 5만 표. 아, 이래도 대표성이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요. 예. 근데 보궐선거여서 예. 워낙 투표가 저조했다 하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80%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투표하는 사람이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그래도 그렇게 80% 투표하던 사람이 25%만 한다? 아우,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사실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하여튼 뭐 이것도 진짜 선거인 명부만 까보고, 네. 선거인 명부 보고 직접 너 투표했냐 확인만 해보면 될 텐데, 그거를 안 해주니까 선관위도 안 해주고 대법원도 하란 얘기도 안 하고 아주 답답해 죽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에서 35만 명의 그 유권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투표한 사람은 9만 명 정도다. 네. 이 저조한 그 투표율 때문에 발견된 통계적 그 증거가 이게 나타났습니다. 적게 투표했기 때문에 조작을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네. 네, 한번 보죠. 다음이요. 네. 지금 보면 예. 지금 항동에서 네. 이게 4월 2일 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네. 항동에서 지금 그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가 본투표에서는 31.81%를 받았습니다. 2위입니다. 예. 그런데 관내 사전에서는 7.27%를 받았습니다. 예. 31.81%를 받는 사람이 관내에서 7.27%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통계를 못 봤고요. 왜냐하면 이 본투표에서 2위를 하던 사람이 3, 4위도 2, 3위도 아닌 관내 사전 투표에서 4위를 했습니다. 4위. 예. 본투표에서는 2위를 했네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는 본투표에서 42.97% 받고 사전에서는 62.64. 이것도 20%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이강산 후보는 본투표에서 31.81, 사전투표에서는 7.27. 24.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나네요. 20%씩은 차이 나는데, 다른 후보들은 어떤가요? 다른 후보들은 뭐 3% 미만으로. 그러네요. 2%, 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강산 후보는 투표율도 약 한 24% 이렇게 나지만, 문제는 여기서는 어떻게 본투표에서 2위 하는 사람이 관내 사전투표에서 4위로 밀려난다는 것은 이런 통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네요. 20 몇 퍼센트 포인트로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그 수궁동에서도 보겠습니다. 수궁동에서 이강산 후보는 본투표에서 56.78%를 받았습니다. 반 이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1등이네. 네네. 그런데 관내 사전에서 16%, 무려 40%나 차이가 났고요. 다른 후보들은 2%, 한 3%,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이강산 후보는 40%가 차이가 났어요. 40% 적게? 사전투표에서. 반면 장인홍 후보는 본투표에서는 35% 정도? 사전투표는 71%. 35% 이상 차이가 나네요. 지금 뭐 대소의 법칙 하는데, 사실 두 후보, 서상범 후보, 최재희 후보는 대소의 법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강산 후보는 너무나 40%가 차이가 난다는 건, 이것은 다른 후보들은 대소의 법칙이 맞는데 왜 이강산 후보와 장인호 후보만 대소의 법칙이 안 맞는지, 이거는 일단 수학 그 교과서를 바꾸든가 아니면 이 경과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밝혀야죠.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특별히 항동에서 네. 지금 2위 하던 사람이 4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통계다. 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네. 이것은 인위적으로 예. 관내 사전에서 그 이강산 후보의 표를 네. 교체해서 예. 지금 장인영 후보에게 넣어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수가 작으니까 조금만 넣어줘도 이게 확 차이가 난다. 예, 그래서 순위까지 변경이 된 겁니다. 순위까지. 네. 예. 그래서 그 교체된 원래 그 관내 사전 투표에서 이강산 후보가 받아야 될 그 예상 득표에서 실제 지금 발표된 숫자를 빼면 약 350표 네. 정도가 적게 받았습니다. 예. 이 350표를 빼서 장인홍 후보에게 넣어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투표가 맞다고 봤을 때 사전 투표에 대한 투표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347표라고 되어 있네요. 예, 본투표를 가지고 네네네. 예, 사전 투표 알겠습니다. 수를 적용했으니까 예, 예. 예. 수궁동에서는 615표가 네. 그러니까 이강산 후보 거를 빼서 장인홍 후보에게 넣어줬다라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예. 예, 이렇게 본투표를 맞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네. 게 나온다는 거죠. 네. 네네. 다음에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1000표인데, 이게 숫자가 진짜 2454표를 본투표에서 받았고, 네. 예, 장인호 후보는 1500표밖에 안 받았는데, 예. 사전투표는, 와, 이 차이가 엄청나네요. 장인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네. 1076표, 그 다음에 이광산 후보 242표. 2454표를 받는 사람이 관내에서 242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전투표에서는 이렇게 10%밖에 투표를 안 했다. 예. 그러네요. 네, 다음 보여주죠. 네. 네. 자, 이제 6.3 대선 959 상황을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선관위 자료고요. 네. 선거인원 수는 34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네. 네, 투표수는 27만 8천 명, 예. 약 80%의 투표를 보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4.2 보궐선거는 25%인데 네. 이 지금 대통령 선거는 80%니까 예. 굉장히 큰 투표율 차이지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유권자 수도 약간 2달 만에 5천 몇 명이 5만 차이가 명, 나요? 5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5만 명이에요. 예. 35만 명이고, 아, 34만 4천이니까 한 5천 명이네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5천. 그렇게 차이가 나? 그렇게 금방 2달 만에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것도 좀 이상한데? 보궐선거 때 좀 많이 이주시켰다가 또 뺐나? 그것도 좀 다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된 게. 한번 보시죠. 네, 예. 다음. 예. 자, 특별히 그 6.3 대선에서는 저희 참관인이 네. 그 투표소에 들어가서 개수를 했습니다. 예, 예. 그 개수한 것과 선관위 발표수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보통 저희가 그 작년 10월 16일 날에도 우리가 개수를 했습니다. 예. 그때는 보통 차이가 났을 때 한 동에 네. 한 30표 정도 그렇게 네.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대선 때는 한 동에 300표, 많으면 거의 300표 정도까지가 차이가 났습니다. 예. 5.1동은 294명. 네. 예. 9.1동은 128명. 네. 항동은 241명. 네. 엄청 차이 그러니까 나는데. 거의 10배 정도가 예. 더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런 일이 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수가 너무 많은 게 이렇게 많고, 네. 그래서 전체를 따져보니까 1일차, 2일차 따져서 보니까 1791명. 예, 약 예. 1800표 차이가 났고, 네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인위적으로 부풀어진 것이다. 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추가가 됐다, 증가가 됐다는 거죠. 표가 증가됐다. 예. 자, 그래서, 이번, 6.3 대선 9.6을 통해서, 네.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그 관내 사전에서 추가가 됐다. 표가. 네. 약 네. 1800표가. 네. 그리고 통계를 보면은요, 네. 본투표 김문수 후보가 본투표에서 50.26%를 받았습니다. 네네. 근데 관내에서 22.69%, 예. 약 뭐 28%? 막 이렇게 차이가, 예. 이렇게 났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도 인위적인 어떤 조작이 들어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김문수 후보의 표가 예. 교체돼서 네. 지금 이재명 후보로 넣어진 것이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값을 구했습니다. 교체된 값을. 예. 구로 1동을 보면은요. 예. 지금 선관위 발표수는 4,985표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참관인 개수는 4,762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차가 223표가 났고요. 네네. 그리고 223표가 더 증가된 것으로 보고, 예. 실제 투표지는 4,762가 더 가깝다. 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 4,762표에다가 예. 본투표, 김문수 후보의 본투표율을 네. 적용을 해서 네. 예상값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예. 그 예상값과 네. 실제 발표수를 그 차이를 해보니까 1262표가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 1262표를 김문수 후보의 표에서 빼서 네. 이재명 후보로 넣어준 걸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 본투표가 많다고 가정했을 때. 네. 너무 그 김문수 후보의 투표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로 1동만 보더라도 네. 한 동에. 예. 네. 다른 후보들은 이준석 후보, 권영국 후보, 송준호 후보 별 차이가 투표율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게요. 권영국 후보는 뭐 거의 0.3%,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1.8%,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네. 근데 여기서는 몇 %예요? 28% 정도 차이 나고,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0% 이상 더 얻어요. 그러니까 당일 본투표에서는 37%밖에 득표를 안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67%가 네. 득표를 해서 네. 결국 사전투표의 결과가 네. 거기 당락을 결정하는. 네. 예. 그러니까 1262표라고 하는 게 교체됐을 거라고 이제 산정이 된 거죠. 네네. 네네네. 그럼 밑에는 그러면 전국 단위로 좀 보신 거네요. 이거 구로구 통계입니다. 이거는 구로구. 구로구 통계. 그래서 지금 관내 사전에서 그 네. 투표지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가 네. 18,965표 예. 관내에서. 네. 그리고 또 사전투표는 관내만 있지 않고 관내 거소 손상 제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값도 네. 거기서도 지금 투표율의 큰 차가 예. 지금 보이고 본투표랑 비교했을 때 거소 손상도 예. 김문수 후보는 29.79, 예. 본투표 50.74만 크지요, 차가. 예. 관내 사전도 지금 23.4%, 예. 그리고 제외 투표도 19.15, 제외 투표 가장 차이가 크죠. 예. 여기에 대한 그 투표지 교체 예상수를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모든 사전 투표에서의 교체를 합을 구하니까 네. 약 3만 52표, 약 3만 표가 네. 교체됐을 것으로 우리는 네.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위에는 관내 사전만 봤는데 네, 밑에는 거소 선상도 보고 관내 네, 제외까지 다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3만 표 정도. 네. 구로구 전체요. 예.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이걸 예. 가지고. 자, 네. 이게 이제 이번에는 구로구에 이렇게 관내 사전 투표 증표수와 네. 그 사전 투표 교체수를 구했습니다. 네. 증표수 1,800, 그리고 교체수 약 3만. 네네. 근데 이게 과연 전국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의문을 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예. 적용이 될 것인가? 네네. 근데 적용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예. 뭐냐면 사전 투표율이 비슷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국의 사전 투표율이 더 높아지면 네. 사전 투표율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예. 이게 같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저희가 사전 투표율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구로구의 사전 투표율은 35.09%, 네. 전국은 34.74%. 네. 1%포인트 미만으로 그렇죠. 그게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구로구의 결과를 다른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 참고로 서울은 사전 투표율이 34.28, 대구는 최저 25.63, 네. 전남은 최고 56.5%. 예. 이렇게 해서 하지만 전국이 구로구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예. 우선 보았습니다. 예. 자, 이거는 또 이게 전국으로 적용이 되려면 구로구와 그 전국에서의 그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의 그 득표율 차가 네.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줘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지 또 전국으로 구로구의 결과가 적용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 득표율 차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구로구는 그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 당일 투표 득표율 차가 27.63%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을 다 253개국
선거구 전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예, 예. 어떤 분이 그걸 조사한 걸 제가 통계를 냈습니다. 예, 예. 서울은 약 28.29%, 약 네. 30%대, 네. 경기도도 마찬가지 25%, 대부분 다 25%의 득표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저쪽 대구에서는 20%대, 경북 20%, 광주, 전남, 전북은 10%대, 예. 그리고 강원 25%, 제주 20%대의 득표율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전라도 지역을 뺀 득표율 차이는 예. 24.77%, 예. 구로구는 27.63%, 예. 약 3%포인트 정도, 예, 예. 이 정도 차이가,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구로구의 결과를 전국으로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네. 자, 구로구 선거인 34만 4천 명, 예. 관내사전 증표수 1,800표, 예. 그 사전투표 교체수, 예. 거소선장 관내 제외 교체수가 약 3만 표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을 전국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예, 예. 우선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네. 곳을 우선 우리가 보면은요, 예. 전국 선거인 수가 그 약 4천만, 예. 12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예. 이것을 이제 전국으로 만약에 이게 사전 투표율이 거의 같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냥 변수로 두지 않고 네. 그 이제 득표율 예. 차만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 예, 예. 구로구하고 전라도 제외한 전국이 예. 이걸 선거인수 비례해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 예. 선거인수 비례해서. 예, 예. 그런데 득표율 차가 약 3%포인트가 차이가 있어요. 네, 네, 네. 이것을 그래서 보정을 해줬습니다. 아, 예. 보정을 해줘서 그 똑같은 거 값에다가 네. 곱하기 24.77 예. 나누기 27.63 네. 하면은 전라도 제외한 전국의 득표율 차이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개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라도 지역에 전북, 전남, 광주는 이게 득표율 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 너무 작기 때문에 예. 이거는 다른 그룹으로 네. 계산하고 네. 전라도 지역 제외한 것은 이제 따로 계산하고 그래서 네. 전체를 더한 거. 예. 네. 그 전라도 지역은 그 득표율 차가 약 구로구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네네. 이것도 적용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값을 구했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더 조사해야 되는 것은 사전 투표율이 똑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는 구로구랑 거의 같지만 예. 전라도는 약 그 3분의 2배가 더 많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네. 그래서 그 사전 투표율도 적용을 해주면 예. 약 전라도 지역은 약한 교체 수가 10만 표 정도가 더 증가가 됩니다. 네. 3분의 2가 더 증가가 되면. 예. 그런데 지금 전라도 제외에도, 예. 제외한 곳에서도 예. 구로구보다 사전 투표율이 높은 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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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구로구와 전국이 같기 때문에 네네. 그 사전 투표율이. 그래서 우리가 사전 투표율은 변수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네네. 조사에서는. 잠깐만요. 좀 전에 아까 사전 투표율 요거를 보시는 거죠? 사전 투표율이 구로구와 전국이 투표율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번에 예, 예. 이번 조사에서는 이것을 변수로 두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다만 변수는 그 선거인 수와 네. 그 김문수 후보의 사전 투표 빼기 당일 투표 이 득표율 득표율 차만 차. 변수로 네. 두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온 표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증표수는 증표수는 약 19만 명, 20만 명 정도. 예, 20만 명. 예, 그다음에 교체됐다. 예. 그거는 330만 명 정도. 예, 330만 표. 예, 340만 표가 예. 안에서 교체됐다. 예, 어디서 바꿔치기 했다는 거죠. 예, 김문수 표가 빠져서 이재명 후보로 넘어갔다. 더워졌다. 예. 예. 본투표를 제외하고. 맞다고 예. 했을 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대선 결과를 요약하겠습니다. 네네. 구로구에서 관내 사전 투표에서 투표지 증가 숫자는 약 1,800표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계수한 것입니다. 그렇죠. 계수 안 한 것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관인이 예. 예, 일일이 세봤더니 한 예. 1,800표 예. 정도가 더 예. 업됐다. 예. 예. 우리가 두 증가. 동에 각각 하루 차씩이 저희가 측정이 안 되었는데 네. 만약에 그것이 또 감안되면 약 1,900표까지 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총 몇 개 동이었죠? 16개 동. 16개 동. 예. 그리고 전체 사전투표지 교체 숫자, 예. 관내 사전투표를 제외한 예. 전체 사전투표지에서 교체 숫자가
약 3만 표가 예. 계산이 되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표가 이재명 후보로 약 3만 표가 넘어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예. 이것을 전국으로 이제 적용을 시키면 음. 구로구 1,800표 증표 3만 표 교체, 전라도 지역 제외해서는 약 18만 표 증표, 약 313만 표 교체. 예, 전라도 지역은 전라도는 8,000 8,000표 증표, 예. 그리고 13만 4천 표 교체. 예. 그래서 전국이 교체된 숫자가 326만 9,427표, 약 330만 표. 네네. 그리고 그 관내 사전투표 증표된 숫자가 19만 6천 1,165표, 약 20만 표가 예, 예. 증표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20만 표가 증가됐고, 네. 330만 표가 교체됐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자, 김문수 후보의 투표지 교체는 2배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재명 후보에게 전체 사전투표에서 약 330만 표를 더해준 것이고, 네. 또 확실히 이기려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20만 표를 더해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20대 대선에서 24만 7천 표를 졌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기려고 20만 표를 더 더해준 것이 아닌가, 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실제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수는 예. 저희가 계산상으로 해봤습니다. 네. 1,728만 28만 표. 이거는 선관위 발표수입니다. 네. 이 발표수에서 지금 330만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걸 뺐습니다. 예. 뺐고 또 20만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뺐습니다. 예. 그러면은 1,378만 78만 7,513표가 예. 계산이 됩니다. 예. 그럼 실제 김문수 후보가 얻은 득표수는 1,439만 5,639표는 그 선관위 발표수입니다. 네. 여기다가 뺏겼기 때문에 이걸 네네. 더했습니다. 네. 330만 표를. 그러면 네. 1,769만 5,639표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21대 대선은 김문수 후보가 약 400만 표 더 얻은 선거였다는 것입니다. 예. 발표는 김문수 후보가 약 300만 표 진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네. 그런데 우리가 참관인이 계수하고 또 어떤 통계적 증거로 산출한 그 결과는 이 김문수 후보가 400만 표 더 얻은 선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뺏어 줬다는 얘기는 이쪽에서는 더해줘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되고 네. 이쪽에서는 빼줘야 되는데 플러스 되니까 네. 300만 표 차이가 아니라 660만 표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결과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야 400만 표 이긴 거를 진 결과가 나온 네, 거로 보인다는 거죠. 예. 자, 결론을 한번 자, 말씀해 주면. 이제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2024년 10월 16일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그 사전투표 보관 창고에서 사전투표 행락이 부푸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있는 투표지가 교체되거나 증표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2025년 4월 2일 부루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항동에서 네. 본투표에서 31.8%를 받은 후보가 그 관내 사전투표에서 7.3%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순위까지 바뀌었습니다. 2위에서 4위로 최하위로 예, 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러한 통계적 증거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너무 투표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순위까지 바뀌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은 투표지가 교체된다는 증거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2025년 6월 3 대선 구로구 참관인 개수가 개수보다 선관위 발표가 1,800표 더 많았습니다. 네. 그만큼 증가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차이는 27.63%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2% 미만입니다. 이건 있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요. 일입니다. 예. 이것은 사전투표에서 김문수 후보의 표가 이재명 후보의 표로 교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값은 약 3만 표입니다. 이야, 예. 자, 이제 이거 전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예. 구로구와 전국의 사전투표율 차이가 0.35%, 즉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전투표율이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네. 또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차이가 구로구와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이 서로 비슷하였습니다. 3% 차이. 이걸 또 보정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구로구의
결과가 전국으로 확대가 될 수 있었으며 그 값은 사전투표 교체수 약 330만 표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증표수 약 20만 표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 결과를 바꾸었다고 저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21대 대선은 김문수 후보가 약 400만 표 더 얻은 것으로 네. 저희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 전 거요. 예.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0만 표, 이긴 것으로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사실은 400만 표 김문수 후보가 이긴 선거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자, 이것은 지금 작년 10월 16일 날 사전투표 보관창고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의 그 사전투표 보관창고에 넣었을 때 사진과 꺼낼 때의 사진입니다. 넣었을 때는 이 두 행랑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꺼낼 때는 부풀어 올랐습니다. 예. 이거는 그 부정선거의 또 하나 증거입니다. 근데 부정선거의 증거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배치립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개표장에서 투표지가 붙은 것들, 예. 또 빳빳한 투표지. 예. 이 모든 벽돌 같은.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사전투표 보관창고에서 부풀어 오른 증거까지. 그런데 이번에 조사가 된 것은 사전투표가 투표지가 교체된 통계적 증거까지 이번에 조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증거가 한 트럭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도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선관위 분들은 이제 자수하셔서 예. 합당한 처벌을 받으시고 예.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바라는 것은 선관위 분들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아유, 목사님이시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정선거는 사야! 이렇게. 근데 선거를 훔치는 건 정말 제일 나쁜 범죄 같아요. 예. 이 권력을 왜 자기네들이 훔치려고 하겠어요. 범죄자들이. 범죄를 통해서 자기네가 수익을 더 얻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그 놈들 때문에 우리가 힘드네요. 저희 사랑의 마음을 더 갖도록 해야 되겠네요, 목사님. 네, 네. 회개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네, 목사님 진짜 또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2020년부터 계속 조사를 해봤더니 뭔가 하나를 발견한 게 있으시다고 했던 거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저희가 이게 그 선거가 이상해서 이제 저희가 통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0년 4월 15일부터 그 지금 6.3 대선까지의 구로구의 통계를 보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패턴이 보이냐면 이게 그 통계가 이상한 패턴이 어디에서 맨 처음에 나타나냐면 제외 선거에서 먼저 통계가 이상한 게 나타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소, 손상, 그 다음에 관내, 예. 이렇게 나타나고 나중에 지금 관내까지 나타납니다. 네네. 이게 변화가 선거 때마다 똑같은 선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점차 이게 변화의 폭이 점차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조작을 제외했다가 괜찮으니까 그다음에 거소선상했다가 예. 그다음에 관내했다가 예. 관내까지. 예, 지금 관내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다 관내까지. 갔습니다. 다 갔다. 그럼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뭐가 남았냐면 본투표 남았습니다. 본투표까지 조작할 거다. 예. 이제 그렇게 보이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대세의 법칙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봐라, 본투표도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예. 예. 이렇게 추적까지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좀 밝혀주고, 또 우리도 이제 밝히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6.3 대선, 이거 소송 지금 중이잖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증거 보존도 안 하고, 문서 제출 명령 요구도 해도 안 하고, 대법관들도 지금 다 복지부동으로 있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사랑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는 그거를 믿죠. 사필 규정을 믿고, 네, 곧 이제 우리는 다 밝혀질 거고. 네, 근데 저는 부정선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거 너무 명백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검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범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보면 아, 이거는 진짜 나쁜 놈들이 만들었구나. 그리고 점점 안 좋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나라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잡으면 그냥 계속 줄줄이 따라오듯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한 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세계가 진짜 많이 썩었구나. 근데 이게 손바닥을 하늘을 못 가리듯이 예, 우리도 하여튼 우리 역할을 계속 해야만 예, 되겠다. 예, 네. 계속 빛을 비추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성관이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더 네. 이상 범죄하지 마시고 네. 멈추시고 자수하시고 네. 합당한 처분을 받으시고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